오늘 제가 취업할 때 사용했던 포트폴리오 다 공개할 거거든요. 제 포트폴리오에는 다 숫자가 꼭 붙어 있는데 뭐가 문제였고 제가 그래서 뭘 했고 결과가 어떻게 수치적으로 바뀌거나 성과가 있었는지 딱 이 구조 하나만 사용해서 저는 인턴 경험 한 번도 없이 시즌 2개월 만에 취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제 실제 자료를 하나하나 다 뜯어보면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작성하고 구성을 해야 하는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온라인 패션 MD로 1년간 근무를 했던 유튜버 유피꼬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예고를 했듯이 제 포트폴리오 자료를 한번 같이 보면서 작성을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 포트폴리오를 보면 경험마다 전부 딱 하나의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를 가지고 작성을 하면 작성도 훨씬 쉽고 또 보기에도 이해하기에도 쉬운 그런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답니다. 성과만 자랑하듯이 나열하는 그런 포트폴리오는 절대 안 되고 회사는 제가 자랑하는 걸 듣고 싶어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문제 상황을 먼저 보여주고 그래서 제가 어떤 행동을 했고 그 결과 어떤 성과가 나왔는지 인과관계에 맞게 작성을 했고 그래야만 제 개입으로 인해서 성과가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이 좀 더 명확해지게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제 경험들을 정리할 때 이게 포트폴리오에 써도 되는 내용이 맞나? 이게 자기소개서에 담아도 되는 내용인가? 하면서 되게 많은 의심과 걱정, 고민을 했었거든요. 이거는 그냥 내가 대학생 시절에 했던 알바고 내가 뭐 엄청 대단한 걸 한 것도 아닌데 인턴도 아니고 이걸 성과라고 써도 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포플 만들어야지 하고서 노트북 뚝딱뚝딱 거리는데 정작 만들어진 건 아무것도 없고 진짜 앞에서 버린 시간만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저랑 비슷한 고민을 했을 것 같거든요. 결국 제가 선택했던 건 완벽한 경험을 찾지 말고 내가 가진 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쪽으로 한번 작성을 해보자.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씩 진짜 숫자를 활용해서 뜯어보기 시작을 했던 거고요.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구성했어요. 표지에서 저를 한 페이지로 요약해서 소개하고 경력사항 각각을 문제, 개입, 비포 애프터 구조로 풀고 수상 이력과 부가 활동으로 역량을 보강한 다음 마지막에 제 지원 동기로 마무리했습니다. 디자인에는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일단 한번 만들어 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안 그러면 진도가 안 나가거든요. 이제 다음 부분부터는 제가 정말 포트폴리오를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는 부분이라 마저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우선 이게 제 포트폴리오의 표지인데요. 표지에서 저는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일반적인 그런 정말 표지다운 표지가 아니라 저를 이렇게 한 문장으로 나타낼 수 있는 말을 적고 그리고 제가 크게 세 가지의 경험이 있으니 그 경험에 대해서 좀 수치적으로 핵심 내용만 담은 요약 문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사진 자료나 표 같은 것도 같이 기재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장은 저의 프로필과 뭐 이런 개인 정보 같은 것들을 기재해 두었고 이렇게 뭐 학력사항, 저의 뭐 스킬 능력, 자격증, 어학, 뭐 경력사항, 활동 내용, 수상 이력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간지장표 같은 느낌의 그런 인덱스 부분인데요. 이거는 원하시는 디자인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당시에 이렇게 폴더 느낌으로 제작을 했네요. 그리고 여기 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경력사항 페이지에서 할 내용이 무엇인지 경험들에 대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저의 경력사항 중에 첫 번째로 이 빈티지 의류 매장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데 처음에 여기가 매장 위치도 별로 안 좋고 그리고 유명한 스토어들한테 온라인상에서 노출도 많이 밀리고 헌옷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판매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매출을 늘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보다가 온라인 판매 채널을 제가 당시에 관리를 했었는데 고객층이 다 다른 거예요. 플랫폼마다. 그래서 채널별로 다른 전략을 좀 적용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저의 개입으로 인해서 전월 대비 매출이 170% 상승하는 그런 경험이 있다
라는 내용을 여기 페이지에다가 정리를 해둔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저의 쇼핑몰 경험입니다. 쇼핑몰 경험도 사실 유튜브에 제가 브이로그에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일단 요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온라인 의류 쇼핑몰을 혼자서 운영했던 경험이고 자본 한 100만 원 정도로 시작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제가 처음 해보는 거다 보니까 뭐가 팔릴지도 모르고 스튜디오 대여비 뭐 이런 것도 하나하나 다 저한테는 비용이 였기 때문에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어쨌든 뭐 열심히 준비를 하면서 쇼핑몰을 꾸려 나갔지만 오픈을 하고 나서 매출은 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마켓에 들어가서 새로 고침 계속하고 주문 들어온 거 없나 확인하고 이런 일상을 보내다가 그래도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제가 했던 건 이런 키워드에 대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로서 정말 잘 팔릴 상품이 무엇인지 좀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고 직접 촬영에 한계가 있어서 촬영 비용 문제 같은 것도 해결을 했었고 광고도 진행함으로써 저는 이런 해결 과정을 통해서 오픈 2개월 만에 빵원이던 그 매출이 419만 원까지 오르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첫 주문 알람이 떴을 때 진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저는 이런 식으로 저의 쇼핑몰 경험을 시각적으로 표현을 해뒀고요. 다음 경험은 제가 백화점에서 매장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인데 이 경험이 가장 문제, 개입, 비포, 애프터 요 구조가 가장 잘 적용이 되는 그런 핵심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소개서에서도 좀 자신 있게 썼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다뤘던 문제는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형광색 핑크 원피스 요게 있었는데 이게 안 팔리고 계속 매장에 걸려 있었어요. 솔직히 저도 처음에 이 원피스 봤을 때 이거를 누가 어떻게 입나 누가 사겠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손님분께서 휴가 때 입을 만한 원피스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요게 딱 보여가지고 제가 추천을 해드렸는데 구매를 하신 거예요. 뭔가 요거를 바캉스룩 이런 느낌으로 포지셔닝을 해서 고객분들한테 판매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가지고 요 제품을 에스컬레이터 앞쪽에 좀 잘 보이는 위치에 걸어두고 그리고 여름휴가 바캉스룩이라고 제가 셀링 포인트를 직접적으로 잡아서 한번 판매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정말 비인기 품목이었던 제품이 27벌이 판매가 되면서 어쩌다 보니까 인기 품목이 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겨울 롱패딩 판매 경험이에요. 요거는 모델이 3개가 있었는데 사이즈는 4가지였고 결국 총 12개 SKU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객님들이 뭔가 사이즈 비교를 못해서 불편해 하셨고 일하는 저희도 너무 제품이 많다 보니까 창고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런 불편함이랑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스토퍼 요게 뭔가 불량이 아닌데 불량처럼 보이는 이슈가 있어가지고 이 이유 때문에 반품을 하시는 고객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다 해결을 하고 싶어서 전 사이즈를 다 매장에 진열을 하도록 제안을 했고 결제 전에 미리 요 스토퍼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 반품이 줄어듦과 동시에 판매량이 엄청 많이 상승을 하면서 12월에 매출이 1억이 넘었고 저희 매장이 판매 12위 매장에서 12월에는 판매 1위 매장이 되는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매니저님께서 저한테 이 순위를 알려주시면서 유희 덕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 듣고서 진짜 정말 뿌듯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 다음은 수상이력장입니다. 수상이력은 사실 그렇다 할 뭐 큰 기관에서 받은 수상은 딱히 없고 어쨌든 저의 관심사에 대한 저의 노력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 싶은 경험은 다 여기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이런 제목을 적고 어떤 상을 받았는지 그래서 주제는 뭐였고 저희가 어떤 내용으로 이 수상을 할 수 있었는지 간략하게 적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상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수상 이력을 잘 적기 위해서는 본인이 제작했던 그런 자료들이나 파일들을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이걸 한 번에 다 찾으려고 하면 진짜 번거롭고 어떤 경우에는 저장을 제대로 안 해놔서 이게 최종 버전이 맞는지 헷갈리는 경우도 있어요. 포트폴리오 제작을 위해서는 좀 파일 관리를 잘 해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상 이력 페이지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가활동 부분입니다. 부가활동 같은 부분에는 이런 수상 내역 같은 걸 제외하고 동아리 활동이라던가 제가 그 외적으로 한 활동들에 대해서 적어둔 페이지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활동을 했던 마케팅 학술 동아리에서 무엇을 했는지 간략하게 적고, 제가 했던 SNS 활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회수와 함께 좀 기재를 해두었고, 제가 아카데미 들었던 게 있어서 요거 수료증서 이런 것도 같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 장인데, 마지막 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이 회사에 지원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저의 포부 같은 것들을 좀 담은 페이지이고, 제가 합격한 회사에 지원을 할 때 고객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듣고 반영하는 MD가 되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담았고, 이 세 가지 경험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저의 포부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느낌으로 고객에게 필요한 가치를 찾아내는 능력이 저에게 있고, 매출 상승을 이끄는 능력이 있고, 고객에게 필요한 상품을 찾아내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서 소비자를 실전에서 분석해서 고객 맞춤형 전략으로 가치 있는 쇼핑 경험을 제공하겠다라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총 16장 분량의 포트폴리오를 제작을 했고, 이거는 진짜 제가 개인정보만 가리고 어떤 한 편집도 없이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포트폴리오가 사실 어떻게 보면 각자 개인의 경쟁력이기 때문에 이걸 오픈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망설여지긴 했는데, 그래도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한번 오픈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로 썼던 포트폴리오를 공개를 하면서 문제 상황을 어떻게 발견하고 개입을 해서 비포 애프터 숫자로 증명했는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도 이 경험들이 포트폴리오에 쓸 정도인가? 뭐 이런 것조차 확신을 못하고 시작을 했어요. 완벽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뭐 합격을 하거나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만든 게 아니라 가진 걸 활용해서 어떻게든 증명을 해보려고 저도 노력을 했거든요. 지금 포트폴리오 작성을 하시면서도 막막하신 분들이 경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직 그 경험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방법을 몰라서 그러신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눈앞에 작은 경험 하나부터 오늘 말씀드린 구조로 한번 뜯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지난번 워크북 파트 3에서 이 과정을 좀 직접 해볼 수 있는 워크시트를 만들어가지고 공유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직 안 해보셨다면 한번 채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포트폴리오 속에 있는 경험들을 실제로 어떤 문장으로 자기소개서에 담았는지 진짜 자기소개서 원본을 그대로 공유 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해요. 특히 뭐 회사 리서치한 부분을 자기소개서에 어떻게 녹여냈는지, 경험이 없는 부분은 어떻게 풀어냈는지까지 다 보여드릴 예정이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구독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에 한번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